자,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서 이야기 말고요. 한 가지 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던 북한 소형 선박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거하거나 송환하도록 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여당 쪽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에 소형 선박들이 왔을 때 납포하고 하지 말고 바로 돌려보내라. 현장에서 그냥 확인하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넘어오면 우선 대공용이쯤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원인으로 표류했느냐 조사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합동 신문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현장 조사만 현장에서 현장 요원이 판단해서 보내라 이거예요. 거의 보내라는 소리죠. 그러면 왜 의문이 생기죠. 다른 북한 어선이나 상선은 과거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왜 소형 선박만 그렇게 할까? 자, 신원식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2019년 11월 기관 고장,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월선한 선박들은 납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퇴거하거나 또는 송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지침은 사실상 북한 선박과 인원에 대해서 납포 금지령을 내렸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2019년 11월에 정식적으로 매뉴얼이 개정되기도 전에 해당 지침을 적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7월에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납포한 후에 합참 실무자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네.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한 4개월 전쯤에 2019년 7월에 북한 어선이 이제 내려온 것을 일단은 합참에서는 대공용이점이 있다고 보고 예인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돌려보내는 뭐 그런 상황에서 조사한 이후에 송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민정소설 반부패 비서관이 아니 도대체 왜 돌려보내라는 우리 매뉴얼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있었는데 왜 조사하고 돌려보낸 것이냐라고 해서 당시 박한기 합참부장을 굉장히 질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원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의구심이 있거나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돌려보내면 되는데 네. 왜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던 것인지 네. 그리고 이 매뉴얼이 개정될 때 어찌 보면 가장 최전선에 있어야 되는 합참은 배제를 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사하지 말고 그냥 보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일단 예인해서 조사하고 돌려보내는 건 뭔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공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는 건 이제 그 안에 소위 말해서 합참이나 해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확인 자체를 지금 어찌 보면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다 보니 이유가 그냥 현실적으로 북한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문제 제기 자체를 없도록 되도록이면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방식의 매뉴얼이 아닐까. 네. 저도 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냥 그렇게만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최대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건데 그런데요.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뉴얼이 개정될 때 합참이 배제됐다는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부분인데요. 합참은 북한 선박이 우리 수역으로 넘어왔을 때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곳인데 이 부서를 배제하고 매뉴얼을 만든 이유, 그 이유도 지금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지만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 왜 조사하지 말고 소형 선박은 무조건 돌려보내고 그 담당 부처인 합참은 배제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게 다 총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뭐 이런 걸로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일처리 자체 문제가 있는 거죠. 북한 문제를 떠나서도 저는 여기서 좀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합참의 주요 관계자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고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들을 설득을 하든지 제압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논의해서 배제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합참의 관계자를 청와대 안보실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의 권력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봅니다. 합참을 지휘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 이 계통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안보실장도 아니고 안보실 차장이 합참 의장을 지휘하려고 했고 거기에 불응하니까 민정수석실이 검찰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무슨 수사권이 있는 데도 아닌 민정수석실이 그 합참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단 말이죠. 사실 근데 우리 정부 조직법에 민정수석이라든지 안보실장에 대한 언급은 법에 없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한 명만 정해져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임의 조직이 정부의 공식 조직을 지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예, 이게 문재인 정부의 좀 이건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고 윤석열 정부도 예외라고 장담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민주적인 통치인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교훈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